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만들다가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이용을 했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한번 파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열에다가 딱 입력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만 해봤어요. 요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그럼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저장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대괄호 안에 숫자 넣어서 이걸 인덱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덱스를 선택을 해서 세 개의 방 후보군들 중에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 순간, 그리고 얘는 변수 3개를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수에다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그 3개를 연달아 붙여놓고 순서를 부여하는 거죠. 순서. 이렇게 해서 숫자로 다루게 되면 우리가 일괄 처리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몰라도 순서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3개짜리를 만들면 3개짜리 문자열 3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인 거죠. 그럼 이렇게 방이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순번을 1부터 안 세고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3개니까 3개. 자,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어떤 배열을 만들었을 때 그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요. 무조건 1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는 언제나 길이 마이너스 1이 된다. 길이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는 거죠. 자, 여튼 배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저장할 때 이렇게 한번, 두 번째 저장할 때 이렇게 한번, 세 번째 저장할 때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실행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으니까 잘 출력이 되죠.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갑니다. 자, 그럼 저장해야 되는 곳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일단 가장 원시적으로는 배열이 아니라 변수 이렇게 3개 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3개 저장하시려면. 근데 이러면 관리가 힘들다 그랬죠. 어떤 점이 힘든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데이터 1에 저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 여기에다 데이터 1. 기존에 저장하던 곳을 데이터를 바꿨어요. 이러면 데이터 1밖에, 여기 데이터 1에 저장된 것밖에 사용을 못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애드를 해서 두 번째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2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2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해야죠. 근데 이게 두 개 같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반복문이 첫 번째 돌 때 실행하면 데이터 1에 저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실행하면 데이터 2에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를 2로 바꾸면 1을 반영을 못하죠. 그렇죠? 일단 여기 두 개 동시에 저장이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죠. 어디까지 넣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실행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실행되게 하려면 태길 구조로 if랑 else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이 반복문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반복이 횟수가 돌 때마다 한 번 돌았다, 두 번 돌았다, 세 번 돌았다, 이거 횟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가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카운트가 1이면 데이터 1에 넣고, 카운트가 2면은 뭐 데이터 2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방법이 없죠. 이렇게 안 하면. 데이터 3에 넣으려면 카운트가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되기는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대신 여러분이 1번에 저장을 했어요. 여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실행될 때 이거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이 최초로 실행이 됐을 때 이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데이터 1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할 땐 이게 실행이 돼야 데이터 1 유지하면서 데이터 2에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카운트가 2가 돼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는 3이 돼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카운트가 어떻게? 요거 한번 수행되고 나면, 이 add라는 기능, 저장을 한번 하고 나면 카운트가 무조건 1씩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이거 탔다가 다음 건 이거 탔다가 다음 건 이거 타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했을 때 이것 중에 하나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저장했을 때 카운트를 하나 올려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 다음 거 탈 수 있죠.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바로 요 안에서 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데이터를 3개, 변수 3개 넣어놓고, 자, 배열 방식 잠깐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 먼저 하고 이거를 갖다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안 하고요. 그죠? 바로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단위로 떼서 아무데 없는 데서 이렇게 먼저 테스트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똑같이 여기 카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증가를 시켰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AA는 어디 저장됐다? 여기 저장된 거거든요. 이제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보시면,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해서 애들을 칠 때마다 이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지금 어떤 기능이다? 우리가 애들을 했을 때 실행되는 요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while 돌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자, 딱 요만큼의 요 구조만 떼가지고 여기다 만든 거예요. 여기만 보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살짝 바꾸면 막 여기 막 에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확인해 보려면 막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 전체에서 보기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죠. 3번 저장했어요. 자, 이게 뭐 반복 탈출 조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 자, 만약에 3이 되면 3번이니까 요것만 추가를 할게요. 3이 되면 종료를 시킬게요. 카운트가 4가 되면 종료할게요. 4가 되면 브레이크로. 요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고 나서 반복문을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를 넣어서 카운트가 증가 4가 되는 순간 종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죠? 저장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변수 3개에다가.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출력하는 부분, 그럼 리드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1, 2, 3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봐야죠. 널이면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제 데이터 1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데이터 2, 데이터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미리 이렇게 출력하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이 애들을 3번 해야만 이 3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애드에서 A 이렇게 넣었다. 리드하면 자 A는 잘 나오죠. 근데 널이랑 나오죠. 이거 넣은 적도 없는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쓸데없는 거 안 나오게 하려면 if문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1이 널이 아닐 때만 출력을 해야죠. 다시 널이 아닐 때만 이렇게 출력을 해야죠. 자, 여기서는 LJF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LJF 하시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다 if문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문이랑 LJF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이거를 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건 맞을 때 다 실행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2가 널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add 한번 해서 리드 하면은 딱 AA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add해서 DB 하고 리드 하면 2개 나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신 분 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변수랑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변수 조건 반복문으로.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이거 데이터가 100개만 돼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개 써야 되잖아요. 변수 100개 마련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만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배열을 적용하는 거죠. 배열을 적용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여기에서 또 바꿔서 실행해 보고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변수가 3개인데 배열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데이터스 해서 스트링 여러 개 몇 개? 일단 3개로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열 3개 입력받을 수가 있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저장소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이거 안 쓸 거잖아요. 이렇게 없을 거거든요. 대신 여기 데이터 1 대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데이터 2 대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3 대신 이렇게 들어가야죠. 데이터스 요거니까 이 3개짜리 배열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출력도 어떻게 한다? 일단 요것도 여기를 이거 저장했을 땐 요게 나와야 되고 요거 저장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는 팁인데 이렇게 넣는 게 좀 직관적이어서 바로 이렇게 넣으시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데이타스 이렇게 넣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자, 여기 문제 있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출력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좋지가 않아요. 코드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코드가 계속 나온다. 이거는 좋지 않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중복되는 거를. 그때 제일 잘 많이 활용되는 게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이런 건 왜 안 좋냐면 이거 문구 좀만 바꿔야 되면 이거 3개 다 바꿔야 돼요. 여기 느낌표 하나 붙여볼게요. 얘만 붙이면 안 되겠죠. 3개 다 똑같은 문구니까. 3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느낌표 붙여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얘만 바꿔주면 돼요. 내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값이 뭔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이렇게 즉시 받아서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은 값, 여기서 받은 값, 여기서 받은 값이 여기 3번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바뀌는 값이잖아요. 그럼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input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장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행할 때마다 얘가 입력값을 새로 읽어서 여기다 넣어줄 거기 때문에 얘 값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려는 값으로. 그렇죠? 그럼 저장도 하고 여기서도 써먹고. 그렇죠? 그럼 요거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값 정해지면 저장하고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팁입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똑같은 코드가 나올 때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출력도 해볼게요. 다시 출력은 어떻게 한다? 역시 데이터스 0, 그죠? 데이터 1, 2, 3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스라는 배열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야죠. 자,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저장하는 구조가 좀 바뀌었죠. 요 형태에서 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운트를 세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0번째 넣어야 될지 1번째 넣어야 될지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근데 대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숫자죠. 숫자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일씩 차이 나죠. 카운트를 1이 아니라 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1씩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카운트가 2일 때는 2번째고 카운트가 1일 때는 1번째고 0일 때는 0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여기다 그냥 얘를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if문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카운트가 곧 방의 순번을 의미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if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자, 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저장이 됐고, 요게 그럼 3으로 바뀌어야겠죠? 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3으로 바뀌어야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다 잘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더 훨씬 낫죠. 배열을 쓰면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100개일 때는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 100개 써서 하는 게 못할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배열을 쓰면은 이게 뭐 100개든 100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냥 이거 계속 이것만 반복 실행하면 돼요. 그렇죠? 코드를 딱 이렇게만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수랑 배열을 조합하니까 엄청 간단한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변수의 효용, 다시 배열을 사용하는 배열의 그 장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일단 요건 필요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종료하는 부분 따로 있으니까 애드 할 때마다 이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자,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 프로그램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에 이렇게 다시요.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스라는 배열을 역시 가져올게요. 요거 이제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해 주시면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배열의 인덱스로서 쓸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데이터가 100개가 저장되더라도 여기 딱 100개짜리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저장만 하면 되죠. 그럼 가져올 때도 순서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나머지 빨간 줄 뜨는 데 한번 볼게요. 이게 데이터 1, 데이터 2 여기 저장하는 변수가 배열로 바뀌면서 여기다 저장하던 부분 다 에러 나겠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만 찾아서 이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 뜨는데 볼게요. 커맨드는 왜 뜨지? 중괄호가 하나 없어졌나요? 추가돼 있어요. SH.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중괄호 하나 잘못 넣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1, 데이터 2 요거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출력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역시 100개일 때는 100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수가 우리가 100개 저장하면 이거 100개 써야 되잖아요. 줄을.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자, 역시 여기도 저희가 수열을 반복문으로 수열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0, 1, 2 이런 식으로 0부터 1씩 증가하는 수열이잖아요. 결국 인덱스가. 그죠? 요거를 만들어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0부터 2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수열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편하다겠죠. 0부터 2까지. 보시고요. 0부터 2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든 거고요. 그럼 이 0, 1, 2를 어디다 쓰면 된다?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럼 i가 지금 0, 1, 2인 거 보셨죠?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셋의 0번째, 1번째, 2번째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제 1번 체크하고 출력하고 체크하고 출력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순서대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만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해볼게요. 자, 이거 테스트 하려고 하면 또 여기 빨간 줄 있잖아요. 이 부분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주석 처리, 지울 때는 주석 처리를 하세요. 주석 처리하고 이 대체 코드가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지우던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애드 해서 A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리드를 해볼게요. 자, 또 널이 나오죠. 나오면 안 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리드 할 때 무조건 3번을 출력하라고 작성해놔서 그래요. 하나가 저장됐으면 한 번만, 2개가 저장됐으면 2번만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3이라고 고정해서 무조건 3번 출력하게 해서 그래요. 그럼 이것도 뭐랑 연결됩니까? 내가 저장한 값의 데이터 개수랑 맞아야겠죠, 이거.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데이터 저장했는지, 몇 개 저장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장할 때마다 이거 올라가잖아요, 카운트. 그러니까 이걸로 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번 저장하시면, 데이터 1개 저장하면 카운트 1이 되거든요. 2개 저장하시면 카운트 2가 되고요. 3개 저장하면 카운트 3개 됩니다. 이게 데이터의 개수예요. 이게. 그리고 얘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출력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카운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리드하면은 안 읽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드에서 리드하면 1개, 2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배열을 그냥 내가 사용해보는 것과 프로그램에 적용해보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봐야 진정한 배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개념이라든지 그 사용법이라든지 효용성 이런 게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래밍 쪽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실 때는 그냥 막 문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꼭 뭔가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서 거기에 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시켜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항상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개념 하나 익혔으면 그 개념을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고, 익혔으면 또 적용해보고, 하다가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다시 개념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가 이걸로 이제 게시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네이버 게시판, 네이버 카페 게시판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이런, 우리가 뭐 웹브라우저에다 예쁘게 출력을 못하죠. 웹을 모르니까. 대신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캐너와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그 기능을 마련을 할 겁니다. 자, 해서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애드랑 리드 같이 해드렸고요. 업데이트랑 딜리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